파트 1. 그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. 작은 가게였지만 이곳은 제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돌아가신 부모님과 언니가 함께 웃던 자리였고, 저는 그 기억을 붙잡듯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.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김밥을 말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.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이 아이는 제 조카였고 세상에 혼자 남겨질 뻔한 존재였으니까요.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. 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는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.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겨진 건 갓난아이 하나였습니다. 누구도 쉽게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. 그때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아이를 안았습니다. 제가 키울게요.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. 밤마다 아이가 울면 같이 울었고 분유값이 부족할 때는 제 끼니를 줄였습니다.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. 어린 여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오해와 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.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을 때였습니다. 그리고 그 시기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. 지훈 씨였습니다. 처음 만난 건 단골 손님으로 가게에 오면서였습니다.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늘 조용히 김밥을 사가던 사람이었습니다. 어느 날 제가 아이를 업은 채 계산을 하다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을 때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건네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.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말을 걸어왔습니다. 많이 힘드시죠? 처음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 솔직해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. 괜찮아요. 버틸만해요. 그는 제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. 대신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조용히 김밥을 사갔습니다. 그러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 하루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?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.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. 제 상황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.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. 그런 제 삶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온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.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. 옷은 해졌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. 김밥 하나 주게. 돈은 없네. 순간 잠깐 망설였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아요. 그냥 드릴게요. 저 역시 힘들 때 누군가의 작은 친절 하나로 버텨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함께 내어드리면서
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 노인은 김밥을 받아들며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.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. 단순히 배고픈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저를 시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해시태그 파트 2. 처음에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말수는 적었지만 가게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. 어느 날은 제 손을 보더니 물었습니다. 손이 많이 상했군. 장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.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. 힘들지 않나?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. 괜찮아요. 익숙해요.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. 밤마다 몰래 울기도 했고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.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혼자가 되니까요.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. 이 가게 넘기실 생각 없으십니까? 5억 드리겠습니다.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5억이라는 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. 빚도 갚고 더 넓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죄송하지만 못 팔아요.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잠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. 여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.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그 노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. 해시태그 파트 3.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. 노인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. 대신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. 건물주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.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린다. 못 내면 나가. 그 말은 사실상 나가라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.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. 사장님, 갑자기 너무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? 싫으면 나가. 장사할 사람 줄 섰어. 그때였습니다. 그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.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거지가 뭔 상관이야. 건물주는 노인을 밀쳤습니다. 저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. 그만하세요.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. 이 아이 미혼모 아니에요. 죽은 언니 아이 키우는 거라고요.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그렇게 허무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노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해시태그 파트 4. 다음 날 가게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.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.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.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.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.
깔끔한 정장을 입은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.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김진상이라고 합니다.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. 제 남자친구 지훈이었습니다. 아버지.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일주일 동안 자네를 시험했네.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왜 그런 짓을?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. 미안하네.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. 자네를 의심했어. 돈을 보고 우리 아들을 만나는 줄 알았네.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. 하지만 내가 틀렸어.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. 해시태그 파트 5.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건물 문제는 조용히 해결되었고 가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. 그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군.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아기의 돌잔치 날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.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오랜만에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.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. 고맙네.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.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. 세상에는 돈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.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. 지금 이 순간 저는 여전히 작은 김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제 옆에는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.